부산의 대표적인 수국 명소인 태종대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생육 부진을 겪고 축제마저 취소됐지만 올해는 꽃이 만발하며 수국 동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장 강박을 극복하기 힘든 주민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청소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에서 쓰레기 처리나 치료 등을 지원하지만 현황 파악이나 재발 방지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뒤편의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이 25일 본격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공간을 공영주차장 등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수국 명소하면 태종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최근 몇 년간은 생육 부진을 겪으며 꽃이 제대로 피지 않고 축제도 취소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이맘때입니다. 당시 가뭄의 여파로 수국이 말라버려 수국 명소라는 표현마저 무색했습니다. 같은 장소지만 올해는 풍경이 다릅니다. 수국꽃이 만발해 수국 동산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랏빛이 감도는 꽃잎부터 연분홍색, 붉은색까지 풍성한 꽃송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다시 만난 태종대 수국이 반가운 시민들. 꽃 사이를 거닐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저희는 걷기단체인데요. 저희가 매년 해마다 여기로 와요. 작년에는 많이 잘라가지고 진짜 많이 좀 듬성듬성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진 거고요. 내년쯤 되면 아마 옛날에 그 명성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가뭄 피해를 입은 수국을 되살리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얻어 생육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 올해는 수국 군락지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했고 이동식 화장실도 마련해 보다 편한 관람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태종사 외에도 태종대 유원지 곳곳에 수국이 추가로 심겨지면서 눈을 즐겁게 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수국꽃 문화축제도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생태 탐방 등이 포함된 태종대 수국 문화축제를 재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국 개화 시기를 맞아 오는 8월까지 태종대 다누비 열차 운행 시간이 2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면서 꽃의 향연과 함께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쌓아놓으면서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증상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거주자의 건강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는 건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도심의 주택가 밀집 지역, 반쯤 열린 대문 사이로 어지럽게 널려있는 각종 물건들이 보입니다. 폐지와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모두 집주인이 가져다 놓은 것들입니다. 쓰레기가 많아 놓으니까 쥐도 많고 쥐에 관련된 족제비도 오고 고양이도 오고 그러니까 벌레도 너무 많고 냄새도 너무 심했습니다. 집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불과 옷가지 그리고 각종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분리수거도 안 되고 악취까지 발생하는 집을 정리하기 위해 나선 것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수 담는 것도 힘들고 꺼내는 것도 힘들고 쌓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해도 끝이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근데 비가 와가지고 거기 쌓이고 썩어가지고 그걸 치우는 게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아직 많이 많죠. 작업을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쓰레기를 담은 자루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이날 자원봉사자 15명이 투입돼 4시간여 만에 치운 쓰레기의 양만 10톤가량. 실제 쓰레기를 치우는데 걸린 기간도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뭐든 버리면 안 된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있는 집주인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장 강박증은 우울증이나 치매 증상과도 연결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만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염 이런 문제도 있으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수도나 전기 뭐 이런 기본적인 생활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없으니 그 건강 자체를 유지하기가. 일선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원할 경우 치료까지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는 물론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장 강박 증세를 보일 경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이 25일 오후 병원으로 별세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9일 뇌출혈로 쓰러진 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수술을 받은 김 구청장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건강이 악화돼 끝내 숨졌습니다. 금정구는 지난 9일부터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02년 금정구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5대와 8대 등 3선 구의원을 지냈습니다. 이후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에 당선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5일) 부산시가 6.25 전쟁 74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과 참전 유공자, 유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 라는 주제의 포토존이 설치돼 이날 행사를 기념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군번도 계급도 없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적진 후방으로 침투해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던 6.25 전쟁의 숨은 영웅, 영도 유격부대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뒤편에 자리 잡은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유명 연예인이나 정재계 인사들이 찾아 유명세를 탔고 해운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한 번쯤 꼭 들르는 지역의 명물이었는데요. 하지만 불법 시설물이었던 탓에 철거가 결정됐고 25일 정비됐습니다. 해운대의 낭만으로 불린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철거 현장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도 동해안의 대형 상어류의 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의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상어가 먹이를 쫓아 연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가원은 올해 어업인들이 조업 중 혼액된 상어는 총 14건으로 지난해 상어 출현 신고가 7, 8월에 집중된 만큼 여름철 출현 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시가 25일 화재 폭발 대비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 화학물질 등 위험물로 대형 화재 사고가 부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1차 전지와 축전지 제조업체 37곳과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 58곳, 유해 화학물질 관련 업체 15곳, 총 110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이나 매뉴얼 부재 등 관리상 결함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고 즉각 개선이 어려운 경우 임시 조치 이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이 지난 4월부터 61일간 지역 안전 취약시설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차도, 산사태 취약 지역을 포함한 안전 취약시설 10개 유형 88곳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은 안전점검 최종 보고회를 열고 안전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국민 안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협의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지난 2022년 대비 2023년 세입의 평균 2.9%에 해당하는 138억 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감소율은 중구가 4.8%로 가장 높았고 동구와 영도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협의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재정 세수 확충 방안부터 마련한 뒤 결정되어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이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유가족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엄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가해자 3명 중 한 명인 20대 이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저수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이 씨는 응급구호 조치 등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체 은닉 현장에는 동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재판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유가족은 분노했습니다. 현재 피고인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유감을 표명하며 정확한 재판을 위해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공범의 빠른 국내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대형 로펌 변호사 10명을 선임하는 등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피의자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가해자들과 어떠한 합의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해자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한 벌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다음 달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 직전 함께 있었던 태국인 여자친구 등을 국내로 송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 모래를 조사한 결과 모두 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욕장 수질 조사는 장구균과 대장균에 대해 백사장 모래 조사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과 비소, 납, 수은, 육가크롬 등 5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연구원은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개장 기간에도 수질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등에서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25일 김희근 의장과 문순규 부의장 등 제4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은 지난 2년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의장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은 의과대학 신설 대정부 건의안 채택과 개발 제한구역 전면 해제 국토부 건의 등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